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바른 인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를 기여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라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요, 통일을 왜 해야 되고, 통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통일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연 어떤 자세로 통일을 맞이해야 하는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통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막상 여러분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통일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무조건 해야 돼요 라고 말은 해요. 통일은 해야 돼요 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마음속에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우리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남같이 느껴져요. 그냥 학교에서 통일은 해야 된다, TV에서 통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통일은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혼란, 사회적 혼란이 있을 거라고 했죠. 뭐 갈등, 어려움, 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들을 겪고 싶지 않아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통일을 하면은 뭐가 든다 해서 돈이 든다라고 했죠. 통일 비용 생각나요, 여러분들? 통일 비용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뭐 댐,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뭐 발전,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요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북한은 어떻게? 안 갖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북한에서 살려고 하려면 북쪽에다가 우리 남한의 돈으로 그런 사회 간접 자본, 도로도 놓고 철도도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통일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점에서? 통일 비용, 물론 돈은 들어가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통일 비용이라는 비용은 들어가요. 하지만 그 통일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고 나서 이제 조금 갈등을 겪을 수 있겠죠. 그것만 잘 해결한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통일을요,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좀 하자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무조건 통일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일해야 돼, 이래야만 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끌려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무조건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요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까? 다양한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남과 북이 수많은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소통을 하고, 그런 후에 올바른 통일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남을 따라와라, 무조건 북을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합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평화. 평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1학년 때 수업 시간 동안에 보편적 가치라는 말 배웠을 겁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옳게 여겨지는 그런 가치들을 얘기를 합니다. 평화도 바로 그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루어야 하는 것, 한반도, 아직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반도에 꼭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본래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를 항상 우리가 제1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
위해서 우리가 한번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북한, 우리 앞에서 수업을 했듯이 분리된 시각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자, 북한 정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나라랑 막 서로 욕하고 막 난리죠. 예, 갈등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갈등 중이에요. 하지만 북한은 또 어떤 존재야? 우리와 함께 통일을, 우리와 함께 통일 국가를 함께 형성해 나갈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북한이란 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럴 거면 왜 통일을 해요? 하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통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야, 너는 왜 우리 안 따라와?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내 말을 무조건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저건 소통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서로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한쪽의 말만 듣는 게 소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과 북은요, 여러분들 70년, 막 오랜 세월을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한순간에 야, 통일해, 오케이,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싸움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남북 분명히 주민들이 가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쟤는 저거 왜 저래?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저럴 수 있어.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려는 자세, 요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돼.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쵸? 요렇게 해야만 남북 간의 주민들 사이에 이제 마음의 장벽들, 마음의 벽들이 무너져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기초가 될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면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준비, 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 통일은요 좋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통일은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도 좋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이런 평화, 세계 평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 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통일이요. 따라서 이렇게 큰 일이기 때문에 정부만 이렇게 알아서 하고, 뭐 개인이 알아서 하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야,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따라와, 이것도 절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국민이 모두 힘을 합하여서,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국제적인 다른 여러 나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통일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남의 나라 눈치를 봐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일이라는 거는요 절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나라들이 끼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나라 주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러시아, 중국, 일본, 자, 요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우리나라에선? 미국.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서로 간에 뭐 이득 관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기억날려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드 기억나요? 사드? 우리나라는 그 위치상 너무 안 좋아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좋아요, 위치가.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서 서로 이득을 잘 맞춰주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데 주변 국가들의 그런 눈치를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외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막 하면 안 돼요, 외교를, 우리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남과 북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그런 협력과 다른 나라의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갑자기 대뜸 남북 대장들 딱 만나가지고 야, 대빵 나와 딱 해가지고 야, 오늘부터 이거 하자, 오늘부터 이거 하자. 이게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특히 군사, 우리나라 북한 아직 전쟁 중이잖아. 근데 북한 군사, 남한 군사 다 뒤로 무르고 오늘부터 싸움하지 말고 하지 말자.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안 된단 말이야. 특히 정치, 야, 공산주의 포기해라, 사회주의 포기해라,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가자. 북한이 퍽이나 포기하겠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루아침에 그런 논의들,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는 없어요. 하루 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부터? 민간 차원의 협력부터, 일반 사람들 간의 협력부터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스포츠 교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공감대를 만들어 놓는 거야. 분위기 형성을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통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분위기 형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같은 거에 남북 단일팀으로 많이 나갔을 겁니다. 특히 우리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죠? 그때 어땠어요? 단일팀으로 우리가 이루어서 출전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스포츠 교류라든가 그리고 민간 협력,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그렇게 회사들끼리 서로 좀 합작을 한다라거나 요런 분야부터 민간 차원, 스포츠 차원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요런 민간 차원의 교류부터 조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류하고 협력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남과 북의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 국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 요거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통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생길 거야. 제도가 맞지 않아서, 법이 맞지 않아서 남북한의 제도, 법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걸 미리 좀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요걸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야? 자유, 평등, 인권, 정의, 다양성 존중, 요런 보편적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야, 북한식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유, 평등 다 없잖아, 거기는. 정의 이런 것도 없잖아. 어떻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국가 말에 충성을 해야 되잖아. 그건 아니지. 그쵸? 그런 것들 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을 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돈. 그러니까 돈 미리 좀 예금 저축해 놓는 게 좋잖아요. 그쵸? 통일 비용을 좀 미리 마련해 주는 그런 경제적 기반을 좀 확보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냥 한 방에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아니죠. 국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는 소리 안 해. 물론 세금 내겠지. 여러분 세금으로 기금을 마련하겠죠. 하지만 하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통일을 이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통일의 결과를 가지고 통일의 결과로 오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 우리끼리만 하는 거 아니랬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 미국, 중국, 러시아 협의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들이 다 협의를 끌어내서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돼요. 통일이 되기를 싫어하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없는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나라. 그 나라는 우리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죠? 아무튼 요런 위에서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더워. 더워.